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을 이제 알고 있잖아.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할 거야. 이제 더하는 거를 구할 건데요. SN이라는 기호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SN이 뭐냐면 이거야.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3 그러면 뭐야?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의 합 의미하는 거고, S10은 첫째 항부터 쭉 더해서 10번째 항까지 더해라 이런 소리인 거야. 중요한 건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할 건데, 내가 5번째 항, 6번째 항, 7번째 항만 더하고 싶은데 얘를 SN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S7 빼기 S4. 그렇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SN이라는 거는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모든 수열의 합을 다 나타냅니다. 등비 수열도 그렇고 규칙이 없는 수열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제 SN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 공식은 이 두 가지를 외우세요. 둘 다 외워야 돼요.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할 건데,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 첫 번째 항이랑 더하는 마지막 항을 알려줬을 때 공식,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 첫 번째 항이랑 공차를 알려줬을 때의 공식. 둘 다 외워야 돼. 근데 결국에 2번을 바꾸면 1번이 되기 때문에 2번 공식을 정확히 외우면 되고, 2번 공식은 2가 안 붙어있으면 괄호 안에가 뭐지?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an이지. 그래서 여기 2 곱하는 거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n이라는 게 여기 항의 개수를 얘기하고, 이 공식을 누가 정리했냐면 가우스가 정리했어요. 1부터 100까지를 더하라고 했어. 그랬더니 엄청 어린 가우스가 얘를 엄청 빨리 더한 거야. 어떻게 더했냐면 1부터 100까지를 거꾸로 써서 얘네를 더해줬어. 뒤집어서 더해. 더하면 1 더하기 100은 101, 2 더하기 99도 101 해서 101이 몇 개 생겼어? 하나, 둘, 셋, 넷 해서 100개 생겼지. 100개 생겼는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한 번만 더 하고 싶은데 똑같은 애를 2번 더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2로 나눈 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합.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공식은 똑같이 유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항부터 SN이라는 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건데, 얘를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A1이 올 거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 더하면 SN이 2개 생겼고, 자, 얘네 둘이 더합시다. A1이랑 AN. 근데 AN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n-1번 더할 수 있지. 그럼 A1이랑 A1 더하기 n-1d를 더하면 A1이 2개 생기고 n-1의 d 이렇게 생기겠지. 이게 지금 얘네 둘이 더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 둘도 한번 더해봅시다. A 두 번째 항이랑 n-1번째 항을 더하면 A2는 첫째 항의 공차를 한 번 더할 거고, n-1번째 항은 첫째 항의 공차를 몇 번? n-2번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네들도 더해보면 첫째 항이 2개 나오고 공차가 몇 개 생겨? 1d랑 n-2d랑 합치면 n-1d만큼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모든 항이 다 똑같이 이런 모양으로 생기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이거 쭉 다 더한다 라고 생각하면 SN을 2번 더한 게 이렇게 생긴 애가 몇 개 곱해져 있는 거야? N개 더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2A1 플러스 n-1d가 N개 곱해져 있다.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SN이 아니라 그냥 SN이니까 2로 나눠준다 해서 나온 게 괄호 2번 공식. 그래서 이거 매번 유도할 수 없으니까 외우세요. 둘 다 쓸 수 있어서. 그러면 2번 공식을 알면 1번 공식은 유도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식을 이렇게 나누는 거야. A 플러스 A와 n-1d로. 얘가 뭐야? AN이지? 더하려는 마지막 항. 그래서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더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공식을 외우세요. 그리고 하나 더 봅시다. 저번에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성질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뭐라 했지? 등차 중항. 가운데 있는 항. 그래서 얘도 어떤 성질이었냐면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 있을 때 얘네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지금 뭐냐면 A3이랑 똑같아서 A1이랑 A5를 더한 거나 두 번째랑 네 번째를 더한 거나 결과는 똑같지. 그치? 그러면 어떤 애를 기준으로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의 합이 똑같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 S10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2분의 10 곱하기 첫 번째 항이랑 10번째 항을 더해서도 구할 수 있지. 근데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어떻게도 구할 수 있어? 첫 번째랑 10번째를 더한 거는 뭐랑 똑같아? 첫 번째 10번째면 얘가 한 칸 오고 얘가 한 칸 이렇게 가도 될까요? 그치? 그래서 두 번째 항이랑 9번째 항을 더한 거랑도 똑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도 등차 중항을 쓸 수 있어요.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거. 그래서 걔도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씁시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등차 수열의 첫 일반 항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라고 했지? 1차식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an이라는 게 첫째 항의 n-1d여서 얘를 우리가 an 플러스 b라고 만약에 쓴다고 하면 a라는 게 뭐냐면 공차이기 때문에 1차식으로 썼을 때 얘가 공차다라는 거 바로 꺼내라고 했었지. 자, 합은 몇 차야? n에 대한 몇 차씩 나와? A1이랑 D는 어차피 어떤 숫자 넣을 거니까 얘를 전개한다고 하면 n에 대한 2차식. 이게 중요해.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어떤 수열인지 안 알려줬어. 그런데 얘가 더했더니 n에 대한 2차식이 나왔어. 그럼 얘는 무조건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면 합이 2차식, 그리고 반대로 합이 2차식이면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거 전개하면 n에 대한 2차 항의 개수는 지금 누가 결정해? D가 결정하지. 그러면 얘가 최고차 개수 결정하는 게 지금 공차가 결정할 거기 때문에 공차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될 거고 공차가 음수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D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수열이라는 거는 n자리에 어떤 수만 넣을 수 있다고 했지? 자연수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되는 건 아니고 자연수가 되는 점들만 찍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는 공차의 부호를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거야. 문제 풀 때 항상 계속 n은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풀 때 2차 함수를 활용해도 되지만 2차 함수를 그대로 쓰면 안 돼. 2차 함수는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가 있는 함수고 우리가 보는 수열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점들만 찍어서 걔네의 함수값만 가질 거기 때문에. 30번을 볼까요? 등차 수열. 자, 그렇게 했는지 보세요. 자, 아니 잠깐 풀이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었어? 설마 A1 더하기 2D A1 더하기 8D 한 거 아니지? 세 번째 항이랑 9번째 항 있으니까 뭐지? 아니 저 사람 아니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이 정말. 자, 세 번째 항이랑 9번째 항 여기서 얘를 빼면 D가 몇 개? 6개. 6D가 마이너스 18. D는 마3. 그럼 얘는 D가 마3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여야 되겠네. 그치? 그래 놓고 그러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알고 있고 그럼 구해봅시다. 그러면 봐, 얘는 2차 함수로 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공차가 음수라는 말은 지금 첫째 항이 뭔가 나왔을 거고 세 번째 항이 26, 아홉 번째 항이 8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지나면 음수로 바뀌겠지. 그러면 어디까지 더했을 때가 최대가 되겠어? 양수인 것까지만 더했을 때가 최대겠지. 음수로 넘어가면 더하면 숫자가 합은 점점 작아질 테니까. 그래서 얘는 함수로 생각하지 않고 언제부터 음수항이 되는지 찾아서 그 전까지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 공차가 마3이니까 금방 찾을 수 있겠네. 아홉 번째 항이 8이고 그럼 몇 번째 항이 음수 나올까요? 얘가 8, 열 번째 항이 5, 11번째 항이 2, 12번째 항부터 음수네. 그러면 11번째 항까지의 합. 그럼 첫째 항 구하고 마지막 항 알고 있으니까 계산하면 되겠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최대라는 건 이 2차 함수가 SN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최대라는 거는 꼭지점일 때가 최대인데 사실 꼭지점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아까 말했지? SN이라는 게 2차 함수기는 하지만 2차 함수 중에서 자연수인 점들만 찍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 SN 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얘는 공차가 마3이고 첫째 항이 뭔가요? 6을 더하면 되니까 첫째 항은 32였을 거야. 그러면 공식을 한번 넣어볼게요. SN이라는 애는 2분의 항의 개수 뭔지 모르고 2A1 플러스 n-1d여서 d 자리에 마3을 집어넣고 n-1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이거 전개합시다. 마이너스 2분의 3n제곱 나오고 1차는 여기 플러스 3 그럼 67 그럼 플러스 2분의 67n 이렇게 나오나? 그럼 얘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주면 3n제곱 마이너스 67n 이렇게 나오네. 그럼 얘 꼭지점의 좌표가 뭔지 한번 생각해봐. 얘 인수분해 하면 n이랑 n-3분의 67로 묶여지지. 그러면 0이랑 여기 3분의 67이니까 가운데 있는 점의 좌표가 뭘까요? 완전 제곱식 안 구해도 얘네 줄의 가운데니까 6분의 67이지. 그러니까 여기 꼭대기였던 점이 6분의 67이어서 여기는 자연수가 아니어서 우리는 요 항은 찾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 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애가 가장 큰 값이겠네. 6분의 67은 11.땡땡이니까 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11일 때겠지? 아까 푼 거랑 똑같지. 그래서 식으로 풀어도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분수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아까 말한 걸 기억하면 돼.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지만 2차식 중에서 우리는 자연수가 되는 점만 찍기 때문에 분수가 된다고 해도 여기에서 자연수 되는 점만 찍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잘 해야 되는 건 얘가 11.땡땡인데 11이랑 가까운지 10이랑 가까운지는 사실 모르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 그럼 얘는 11과 6분의 1이니까 11에 더 가까운 점이겠구나. 그래서 11일 때가 최대. 그래서 둘 중에 더 편한 방법을 찾으세요. 근데 나중에 풀다 보면 이게 좀 더 익숙하게 될 거야. 근데 지금 이거 풀 때도 내가 완전 제곱식 구하지 않고 인수분해를 해서 이 인수의 대칭 축을 찾아서 문제를 풀었어요. 이거를 이제 막 외우게 하는 뭐 수업도 있는데 2a1 플러스 n-1b니까 이거를 전개한식을 써서 그러면 2차식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게 축인지를 막 외우게 하는 게 있거든. a1이랑 d를 가지고 나는 그거 정확하게 외우지 않을 거면 그냥 안 외우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냥 외우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찾아서 축 찾는 방법을 쓰세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공차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생긴 애다.
그리고 일반항 그래프도 공차가 음수였으면 직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직선이었겠지. 다음에 31번 풀었나요? 31번은 이게 공식에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S7에서 S5를 빼면 뭐 남지? 아까 우리가 연습했네? A6이랑 A7이 남지. 걔가 50. 그러면 두 번째 항이 7이라는 거 알고 얘네 둘 더한 거 알고 있으니까 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미지수 2개고 식 2개니까 나오면 되고, 그게 아니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A11이라는 거를 구하라고 했네. 자, 얘네 나왔고 얘가 나왔고 A11을 구하래. 그럼 등차 수열에서는 뭔가 더해져 있는 식이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 했냐면 등차 중항 써보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럼 A6이 있고 A7이 있어. 지금 얘네 둘의 합을 알려줬어. 그리고 A2를 알려줬어.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떨어져 있는 간격만큼 똑같이 떨어뜨려봐. 그럼 A 11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그 말은 얘네 둘 더한 거나 얘네 둘을 더한 거나 값이 똑같다라는 뜻이니까 연립하지 않고 바로 써도 되는 거야.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뭔가 더해져 있는 식들이 나오면 등차 중항을 쓸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계산을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문제는 또는 어떻게도 물어볼 수 있냐면 S12를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어. S12를 구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지? 2분의 12개의 항을 구하고 첫 번째 항이랑 12번째 항을 더해서 계산할 수 있지. 근데 첫 번째 항과 12번째 항을 더한 거는 뭐랑 똑같아? 앞으로 이동하면 여섯 번째 항이랑 7번째 항 더한 거랑도 똑같지.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얘를 알려주고 이거 구해라 라고 물어보기도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까 합 공식 쓸 때 등차 중항 성질 쓸 수 있다고 한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최대한 안 쓰고 문제 풀 수 있어서 좀 등차 중항을 먼저 생각해봐. 생각보다 그러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됐죠? 그 다음 33번 해보세요. 우리 33, 34 두 개 합시다.
할게 너네. 너인 척 할게. 그 이모티콘만 계속 보내면 되잖아. (34번도) 33번은 얘가 뭐지? A3.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이 2A3이니까 뭐 그냥 고쳐도 되지만 A3 두 개 있으니까 넘기면 A6에서 A3 뺀 거 3B가 A3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럼 첫째 항 알려줬으니까 2 플러스 2D가 3D랑 똑같다. 그럼 D가 바로 나오지. 그러니까 쉬운 문제로 연습해야지 나중에도 풀 수 있어. 최대한 얘를 안 쓰려고 해봐. 알겠지? 이거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쓴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지금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구할 수 있을 거고 34번도 풀고 있나요? 공차는 0이랑 1 사이의 양수, 다섯 번째 항은 자연수, SN, S8 알려주고 16번째를 구하여라. 아직 안 풀었어. 좀 더 풀어보세요.
지금 공차의 범위만 알려주고 다른 거 하나도 안 알려주고 5번째 항이 자연수라는 거 알려줬으니까 S8을 구할 때 A5가 들어가는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알려준 게 쟤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뭔가 미지수가 여러 개인데 식이 한 개밖에 안 나올 거지. 그러면 부정방정식 같은 걸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여덟 번째 항은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지금 첫째 항이랑 공차, 첫째 항도 모르고 공차도 몰라서 그냥 첫째 항이랑 공차에 대한 식 안 썼고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리고 아까 전에 등차 중항의 성질을 써서 첫째 항이랑 여덟 번째 항 더한 건 뭐랑도 같았지? 두 번째 항이랑 일곱 번째 항 더한 거랑도 똑같겠지. 그럼 이렇게 식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5번째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5번째 항을 넣은 식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거는 그냥 약분하고 4 곱하기 5번째 항이랑 뭐랑 더한 거지? 4번째 항이랑 더한 거랑 똑같네요. 그러면 5번째 항은 자연수, 4번째 항은 당연히 자연수가 아니겠지. 공차가 0이랑 1 사이에 있으니까 얘가 3분의 68이네. 그럼 4 나눌게요. 나누면 4번째 항과 5번째 항을 더한 값이 3분의 17이 나와. 자, 얘 자연수고 얘는 자연수가 아니고 자연수와 유리수를 더해서 3분의 17 되는 애를 찾으면 돼. 이렇게 찾기 싫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방금 전에 얘를 알려줬으니까 5번째 항에 대한 식으로 쓰자고 했잖아. 그러면 4번째 항은 뭐라고 바꿔도 되지? 5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번 뺀 거라고 써도 되나요? 그러면 이 식 내가 정리해볼게. A 5번째 항을 2개 더한 게 3분의 17 더하기 D라고 쓸 수 있지. 그치? 왜 이렇게 썼냐면 얘가 지금 자연수잖아. 그러면 2 곱하기 5번째 항 당연히 자연수지. 그러면 우변도 자연수여야만 되겠지. 얘를 자연수로 만드는 D는 뭐밖에 없어? 3분의 1밖에 없겠지, 이 범위에서. 그래서 얘가 3분의 1. 미지수가 되게 많은데 알려준 전제 조건 저거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5번째 항으로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5번째 항 구할 수 있지. 얘가 6이니까 5번째 항이 3. 구하고 싶은 게 A16. A16은 5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냐면 11번. 여기다가 바로 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정방정식인 거야. 미지수가 많은데 식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자연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자연수 조건을 살려야 돼서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거야. 교육청식 1번 문제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다 해봅시다. 35, 6, 7번 얘 조금 생각해서 문제 풀어야 돼. 이거 무조건 그냥 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아까 말했던 등차 수열합은 2차 함수다 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35, 6, 7.
35번을 먼저 봐봐. 35번은 어떻게든지 풀 수 있어. 자, 첫째 항이랑 SN을 알려줬고 두 번째 항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을 구할 때는 첫째 항이랑 공차만 구하면 모든 거 구할 수 있지.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나와야 되는데 식 하나, 식 두 개 나왔고 첫째 항 공차 구해야 되니까 식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어. 이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푸는 거, 가장 비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일곱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빼서 0이라는 말은 A4, A5, A6, A7을 더해서 0이라는 말, 그거에 대한 식이랑 얘를 사용해서 푸는 방법 두 번째, 걔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일곱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빼서 0이라는 말은 일곱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 똑같다라는 뜻인데 방금 전에 문제 풀 때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였잖아. 2차 함수는 대칭성밖에 쓸 게 없어. 근데 문제는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거든요. 그래도 상관없어.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일곱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 똑같다라는 뜻은 누구랑 누구도 같다는 뜻이지?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도 똑같다라는 뜻이겠지. 위로 볼록일 때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면 결국에 다섯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 똑같다라는 뜻이니까 A, S5와 S6이 똑같다. 근데 몇으로 똑같냐면 30으로 똑같다.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 똑같대. 그러면 누가 뭐야? 여섯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지? 1항부터 6항까지 합이지. 얘는요? 1항부터 5항까지 합이지. 1항부터 5항까지를 더해도 30이고 1항부터 6항까지를 더해도 30이래.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이 뭐라는 거야? 0. 여기에서 A6이 바로 0이라는 뜻인 거야. 그럼 A6 나왔고 나머지 하나만 더 구하면 되는데 걔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할 때 여섯 번째 항 넣어서 식 쓸 수 있어. S6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플러스 여섯 번째 항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방금 전에 여섯 번째 항이 0이라는 거 나왔으니까 여기서 첫 번째 항 바로 나오지. 첫 번째 항이 뭐예요 그러면? 10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두 번째 항 구할 수 있지. 그리고 공차가 마이너스 2라는 말은 얘가 아래로 블록이 아니고 위로 블록이었구나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하는 과정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식을 최대한 안 써서 푸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쓰면 쓸 수 있는 성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 최대값은 언제겠어?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 항일 때가 최대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30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고, 지금 맞는지 확인해보면 여섯 번째 항이 0이고 그럼 일곱 번째 항부터는 음수일 테니까 당연히 여섯 번째 항까지만 더한 게 최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도 나올 수 있냐면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등차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되게 하는 n의 합을 구하여라. 최대가 되게 하는 n은 뭐랑 뭐? 5도 되고 6도 되는 거지. 그래서 최대 합은 11 이런 문제도 나온다는 뜻이야. 이게 다 문제의 유형에 있는 거예요. 얘가 0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더하는 거나 여기까지 더하는 거나 똑같아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3점짜리고 엄청나게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공식 넣어도 되지만 얘도 이런 거 연습해야 뒤에서 뭐 절대값이 들어가고 복잡한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을 거야. 36번, 37번도 이어서 풀어보세요.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풀리는 건 아니고 어떤 문제들은 반드시 식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활용할 수 있으니까 2차 함수 성질 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봐.
36번 풀었어? 36번은 공차가 양수. 그러면 9번째 항이랑 3번째 항. 얘네 둘은 같을까요? 아까 S3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값이 벗겨지려면 일단 나와야 되는데 공차가 양수라는 건 어쨌든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값이 커져야 되지. 그럼 S9랑 S3이 같을 수 있나요? 같을 수 없지. 그치? 그러면 얘가 무조건 음수여야 된다라는 뜻이겠네. 맞습니까? 공차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쟤네 둘은. 그래서 S3은 음수여서 이 식을 다시 쓰면 S9와 마이너스 S3이 27로 똑같다라는 식이고,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식이 필요해. 부호가 반대인 거고 축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S9가 27이라는 거랑 S3이 마이너스 27이라는 거 그냥 연립해서 풀어야 돼요. 아까처럼 축에 대한 거나 대칭성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 같다라는 값이 나오면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얘는 그냥 연립. 그 다음에 37번 풀었나요? 얘는 그러면 절대값이 3개니까 경우가 풀마로 6개인가? 당연히 아니야. 왜냐면 첫째 항이 양수라고 했지. 그러면 공차가 양수냐 음수냐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 공차가 양수 나올 수 있는지 공차가 음수가 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공차는 양수 가능한가요? 공차가 양수라는 말은 첫째 항이 양수면 모든 항이 다 양수라는 소리지. 그치? 그러면 더하면 더할수록 값이 계속 커져야 되겠네? 그러면 S3이랑 S6 둘 다 양수인데 같아질 수가 없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공차는 양수 안 되고 공차는 무조건 음수여야 돼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첫째 항은 양수고 공차가 음수여서 점점 작아지고 있는 수열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게 S3, S6, S11의 부호인데, S3이 만약에 양수야. 그러니까 세 번째 항까지 더한 게 양수였어. 여섯 번째 항도 양수 나올 수도 있지. 그치? 11번째 항은 얘도 양수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일 수도 있고, 얘가 양수고 얘는 음수일 수도 있죠. 왜냐면 공차가 음수니까. 그럼 얘도 당연히 음수일 거고,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인 거 가능한가요? 안 되나요? 음수면서 똑같아질 수 있어? 안 되지. 왜냐면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데 여기까지 더한 게 음수야. 그러면 지금 이미 공차가 음수기 때문에 항이 이미 음수로 바뀌었지. 그러면 얘네들도 다 항들의 값이 음수일 거잖아. 그러면 음수인 값에다가 음수를 더하면 더 작아지겠지, 당연히. 그래서 음수로 둘이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경우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풀인 거와 마인 거. 마로 같을 수는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건 1번. S3도 양수, S6도 양수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3은 양수, S6은 음수인 경우. 그래서 얘네 둘 정리해서 부호 따지면 되고 그거에 집어넣어서 S11 넣으면 돼요. 그래서 경우는 6개 아니고 이렇게 2개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먼저 절대값을 벗길 때 공차의 부호를 본 다음에 얘네 경우를 나눠줘야 돼.
공차를 나누지 않고 우리가 풀었으면 풀말을 해가지고 반대로 공차를 구해야 되는데 공차를 먼저 구하면 경우를 훨씬 줄일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아까 말했던 마마가 안 되는 이유도 꼭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S3도 음수고 S6도 음수일 수는 있어. 그런데 음수라고 하면 얘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잖아. 근데 음수인 채로 같아질 수는 없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둘 다 각자가 음수가 될 수는 있는데 음수인 채로 값이 같을 수는 없다. 다음은 그냥 계산해야 돼. 세 번째 항이랑 여섯 번째 항. 그럼 얘도 만약에 그냥 합공식을 만약에 안 쓰려고 하면 세 번째랑 여섯 번째 항이 똑같다는 말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더한 게 0이라는 말이지. 그치? 세 번째 항인데 거기다 A4, A5, A6을 더했는데도 똑같다라는 말이 결국에는 얘네를 더한 게 0이라는 말일 테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 저번 시간 했어. 이 식 다시 말하면 이거 뭐랑 똑같지? 다섯 번째 항이 뭐다? 0이다 라고 쓸 수 있죠. 등차 중앙 성질 쓰면 되니까 즉 다섯 번째 항이 0이라는 거를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어. S3이랑 S6이랑 똑같다를 연립해도 이런 모양의 식이 나올 거야. 이거 저번에 연습한 거니까.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 0이라는 거 찾고 그럼 다섯 번째 항이 0이니까 여섯 번째 항부터 음수라는 얘기겠구나. 그럼 얘를 가지고 저기 있는 식을 집어넣어. 그러면 뭐 S6 양수니까 S6이랑 S11 빼기 3. 근데 S11은 음수겠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얘네 둘이 같다. 여기는 식으로 연립해야 돼. 얘랑 얘를 지금 식이 두 개 나와 있으니까 다섯 번째 항이 0이라는 말은 결국에 첫째 항과 4b를 더한 게 0이니까 여기서 첫째 항과 공차에 대한 식 하나 나오고 여기서도 식 하나 뽑을 수 있지. 이 식도 그냥 S6 플러스 S11이 뭐 마3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식 그냥 정리하고 양변에 2 곱해서 뭐 날려서 풀던지 6 곱하기 2A1 플러스 5D 10 곱하기 2A1 플러스 10D가 마6이랑 똑같다.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풀면 돼요. 세 번째랑 여섯 번째 항이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으면 S3은 그대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오고 그럼 당연히 S11도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얘도 뭐 이렇게 해서 연립하고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미지수 두 개씩 두 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쨌든 대칭성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문제가 다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쓰는 건 아닌데 그래도 혹시 쓸 수 있는지 확인하고 대신에 얘는 그래도 등차 중앙을 써서 식을 약간은 간단하게 바꿀 수 있었던 거야.